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공공의료원의 기존... 의료진들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일반 중환자보다도 의료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많은 환자를 돌보는 게 매우 힘든 일이어서 의료진 충원도 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1년 동안 수많은 의료진들이 산신성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분들은 어떤 대단한 분들일까요? 어떤 영웅들일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임상조 교수를 맡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크게 번져 나갈 때 저도 사실은 가서 좀 지원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좀 병원 세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엔 제가 지원을 못했었고 당시에 지원해서 가신 엄재선 교수님께 대한 좀 대단하다는 그런 존경심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또 생활치료센터에 또 지원한다는 그 모집 메일이 같이 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배웠었던 남을 위하는 이타심, 환자를 위한 마음 그런 게 뿌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졸업을 위해서 그냥 쭉 달려오는 마음이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때 당시에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도 참 쟤는 대단하게 좀 사는구나. 근데 이게 저랑 그냥 연관된 그런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좀 전공의도 하고 전임의와 좀 임상 조교수를 거치면서 좀 더 환자들을 직접 대면으로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저도 모르게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희 간호사고요. 지금은 9일병동 입원의학과에서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병상수가 없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냥 조금 저랑은 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도 13층에 감염병동을 열게 되고 또 제1호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에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듣고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가서 같이 일하고 환자를 왠지 돌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일단은 저희 같이 9일병동의 외과병동 입원의학과 교수님이신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선뜻 13층 감염병동 준비에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교수님이 이렇게 선뜻 나서시고 자원을 하시는데 저도 같이 하면 좋겠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유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행정교육팀 입원의학과 6일병동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 메르스 때 저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메르스 때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가지고요. 그때가 사실 그게 제 첫 번째였고요. 이제 확진자 많아지면서 오히려 집에서 또 안 가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갔었으니까 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야 되나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13층이 연다고 했을 때 거기를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먼저 지원자를 뽑다 보니까 그냥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잘 모르고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응급실에서 일을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방호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도 받지를 못하고 환자들을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때 마음이 사실 사람들이 아플 때 찾는 게 병원인데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게 좀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방호복을 입고 격리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경험이잖아요. 적어도 불편하고 때에 따라는 두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한 번 자완한다는 게 참 대단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고 기존에 거기에 계신 의료진 분들도 되게 힘드시거든요. 주로 이제 국가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모든 세팅이 다 완벽하게 돼 있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직으로 일할 때의 그런 업무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만나고 이제 다시 전공의처럼 활발하게 좀 환자도 만나고 굳은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힘든 걸 나누는 게 저한테 좀 중요한 미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제 위치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교수라 그래서 가서 뭐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소위 말 굳은 일은 하지 않고 고매하게 앉아서 그냥 지시만 내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 안에 그런 이제 자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좀 되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런 기회가 좀 많아지실 수도 있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뭐 해야겠죠.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몰랐지 아주 많은 의료진분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눈으로 보니까 뭔가 더 유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를 끼치지 말고 거기서 큰 도움이 못 될지언정 그래도 힘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직 확진자를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들어오고 저희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말 그대로 입소를 하시게 되는 거라 이제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간호사로서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입장에서 조금 많이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민원 제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좋은 마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 입원의학과 특성상 또는 그 간호사 직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빠져버리면 결혼이 생겨서 9일병동에는 입원의학과 선생님이 총 더 포함해서 3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빠져버리면 근무에도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일하는 거에서도 업무 로딩이 생기니까 그게 먼저 제일 죄송하고요.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빈자리까지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간다고 했을 때 왜 가지마 이게 아니라 진짜 괜찮겠어라고 먼저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서로 걱정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니까 너가 원하면은 갔다 와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만 남는 분들은 그걸 또 다 떠나야 되는 우리 9일병동 입원학과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과 외과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께 일단 어떻게 됐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서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더 고생을 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전담 선생님들이 저 간다고 했을 때 선뜻 지원할 수 있게 허락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명 빠짐으로써 또 근무가 되게 좀 타이트하게 돌아갈 텐데 그것도 이해해 주고 보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2배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내는 뭐 필요하면 이제 하라고는 해줬는데요. 일단 제가 그 앞에 있는 기숙사에서 한 달을 살기로 했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제가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주 반응이요? 약간 지옥에 찾아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의료인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숭고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걱정 반, 격려 반, 심지어 같은 의료인들도 이제 거기 가서 한다고 하니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데 사실 누구나 다 가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 요청한 추가 인력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2분이 올 계획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병원 사정을 또 못 오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인력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자체가 너무 힘들면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격려를 해주시니까 곧 이제 저희 파송식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혹시라도 가족들이 저 때문에 감염되면 뭐 부인까지도 조금 미안하고 특히 3살밖에 아기가 제일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아이가 제일 걱정되긴 하죠. 이 채플 기록을 꼭 남겨서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보도록 했습니다. 아드님한테 한마디. 시우야 사랑해. 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가족 여러분 잘 몸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학과 가족들, 외래 간호사 선생님들, 제 외래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일의 강도라든지 빈도가 되게 늘어서 힘든 시간을 좀 같이 보내시게 됐는데 저만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오기까지는 이제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의 제 자리를 대신해 주면서 희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좀 기독교 신자시고요. 아버지는 원래 천주교신데 어머니를 꼬시기 위해 개종을 기독교로 하셨어요. 네.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불량입니다. 불량.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의 분량 따라 사는 거죠. 아무래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병원이다 보니까 좀 더 숭고하신 의료진들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가정의학과에 이용재 교수님이 되게 독실하신 이제 제 스승님입니다. 네. 되게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셔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던 성경 그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첫 번째 제자로 맞이하실 때 너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아마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거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조금 용기 내시고 기운 내시면 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이 낚아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